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국장님께 앞서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이후에 앞으로 동해안을 상정할 때는 반드시 전년도 사업 보고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을 숙지를 해서 반드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핸들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요 업무 보고서에 각 과에서는 각 팀의 직원별로 팀별 직원별 업무 분장표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몇 쪽이지? 17쪽 질의하겠습니다. 네.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시아 이 문화도시는 2012년 한중일 문화부 장관 회의 때 네. 한중일 삼국 간 문화 다양성 존중 기치 아래 동아시아 의식, 문화 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및 교류 행사를 개최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부터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이렇게 한 도씩 했었는데요. 네. 그래 원래가 이제 우리 경주가 우리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이 되고 중국은 윈저우시, 진안시, 일본은 오이타현이 되겠습니다. 네. 2022년 3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행사가 진행될 계획인데 코로나19 심각한 상황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실은 원래 이 문화도시 행사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삼국 간 인적 교류가 포함되는데 네. 그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순천시에서 이거 행사를 했었는데요. 주로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저희도 사실 비대면 형식으로 가야 되고 이를테면 3월 달에 개막식을 3월 25일 날 하는데 네. 개막식을 할 때도 상대 도시 시장이면 영상 축하를 받고 또 저희 개막식을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해 주고 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문화 교류는 한중일 어떠한 부분의 문화 교류가 주로 됩니까? 예, 그래서 개막식은 3월에 개막식이 있고 11월에 폐막식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몇 가지 우리 행사를 하는데 등을 주제로 해서 동아시아가 등이 좀 이렇게 나름 등을 활용한 작품 전시를 해서 풍요로움을 전하는 동아시아 등불이라든가 네. 또 그리고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예술제 그러면 동아시아를 문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그리고 난장 동아시아를 절개로 해서 이런 축제 행사 네. 그리고 동아시아의 꿈을 주제로 한마음 연날리기 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심각한 시기인데 그래도 행사를 준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네. 18페이지, 19페이지 두 개 연결해가 좀 이렇게 이게 좀 상통되는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경주 문화예술 르네상스부터 먼저 이게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이제 시내 중심이 아니고 읍면동에 좀 이렇게 넓히겠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하고 예. 그 옆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하고 솔직히 제가 좀 보기에는 그 비슷한 말씀인 것 같긴 해요. 요거 한번 구분해가 설명 한번 해봐 네, 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회가 18쪽에 나오는 것은요. 예. 그 지역 고유문화자산에 대한 그 재인식과 활용 및 확산으로 시민 문화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도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요. 예. 또 문화도시를 하면은 문화도시가 이제 문화 역량 그거는 시에서 뭐 행정적으로 그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들의 문화 역량이 그 함양되고 어떤 기반이 조성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거는 이해가 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말씀하시는 의원님 그 문화예술 르네상스 19쪽에 있는 거는 예. 사실은 그 코로나19로 뭐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소상공인 못지않게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활동 공간이 많이 협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분위기를 일신하고 지역 예술인 그 발굴과 또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할 계획으로 이것은 이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진 않았나요? 요거 보니까 노동법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예, 세부 시행 계획 수립도 2월 달까지 되게 하게 돼 있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권역별 하니까 예, 여기 5개 중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네네. 놓으셨는데 선뜻 이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좀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네. 외동 쪽에 안강 쪽에 네, 거기에 네. 있는 문화인들 또는 예술인들 뭐 이렇게 예, 이렇게 그 구분해 갖고 그 어떤 행사를 한다. 예,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꼭 해야 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예. 판단하기에는 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예.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는겨? 작년에 저희가 뭐 이런 그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 끝났는겨? 예, 요거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아, 그것도 물어봤어야 됐네. 예, 아니 요거 근데 지금 의원님 요거 지금 현재 그 준비 중에 있는데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설명도 드리고요. 예. 권역별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문화예술인이니까 자생단체에서 좀 파악은 돼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인적인-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 예, 지금 회의를 공식적인 회의를 한 5-5차례 이상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세부 계획 나중에 나오면 한번 보여주실 수 없어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권역별로 그 맞춤형 그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그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그 권역별로 그 사업에 대한 접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마무리되면은 의회에다가도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경주문화원이 그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경제문화하고 유관하게 이제 업무 협의하고 네,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 업무 보고에는 빠져 있지만요. 그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 도시재생사업본부 그 황남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린 빌딩으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대한 그 향후 계획, 그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 그게 이제 문화원이 그쪽 자리와 이렇게 기재부
땅이었던 지금 구박물관에 지금 존치 않은 그 경주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국장님이 또 내용을 하니까 그렇습니까? 국장님 네. 말씀드려도 네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 해도 됩니까? 당초 계획은 이제 그 현재 도시재생 사무실하고 그 과거 관사부 국제교류협력관한 그 앞에 자원순환가 쓰는 건물을 전체를 그 문화원 이전 그 시설물로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려고 1억 2천만 원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아마 그 황남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황남동에서 부득이하게 임시청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사무실 그 건물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주차 공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로 황남동 주민들과 그 뭐 의원님들 포함해서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임시청사로 활용하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조금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박은철 시민국장도 문화원을 방문을 해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고 저 또한 그 문화원장님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놓은 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용의 편리함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그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그 사무실은 리모델링 해갖고 문화원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자원순환과 그 시설 사무실에 대해서는 황남동 그 주민센터로 임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재산관리 회계과에 또 보면 그 문화예술과도 뭐 담당 부서지만 또 회계과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팀이 있잖아요. 예, 재산관리팀. 예. 있는데 이 문화원이 이전하는 그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최종 결정은 아무래도 우리 그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지만은 그 전에 그 문화원하고 그쪽으로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하겠다고 사전 그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금은 조금 그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되기 때문에 이제 사전 협의된 내용을 조금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과의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의회 의결 사항인가요? 예. 그 문화재 경주 문화원이 물론 이제 그 최종 승인권자는 경주시장님이시겠지만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이게 무슨 공유재산 문제,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시의회 별도로 어떤 동의 과정은 행정적인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관계를 좀 잘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지금 그 문화원 그 관련 조례에 보면은 문화원 같은 경우에 그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확인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자료를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본 의원에게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민들이 지금 그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 복합타운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남동 복지센터와 또 주민자치센터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통장협의회 등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그 주민자치센터를 그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교통 정체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 때문에 접근을 못하니까 그 일부 부분을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런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설명이나 그 황남동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설명회나 그 사업 제안을 한번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오해를 풀 건 풀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주민자치 위원회 그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여튼 그 부분을 우리 공재산 관리 부서라든지 그쪽으로 의원님의 그런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 부서 뭐 시정새마을과도 관련이 돼 있을 거고요. 회계과도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잘 업무 공유를 하셔가지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꼭 한번 설명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고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그 시립고치대하고 합창단은 이 회의 진행은 5분 달부터 합니까? 네. 요번 달부터 네, 네. 진행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 위원장님. 예, 김태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길래 우리 시립예술단, 시립극단, 합창단, 고치대 이분들이 뭐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런 진행을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인지 저기 고용 상태라면은 이제 시립예술단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시립극단, 그뭐 시립합창단, 뭐 신라고치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립극단은 뭐 주로 뭐 상임이고요. 이렇게 상임으로 이제 하시고 이제 합창단과 신라고치대는 이제 비상임이 이제 단원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여기 계신 그 구성원들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건가요? 협의라면은 어떤 분야의 말씀을 하시는? 저번에 약간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의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내지 급여 문제 뭐 그런 부분들을 여쭤본 건데. 예, 그 부분 그런 게 이제 다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시립예술단의 처우가 사실은 뭐 관점에 따라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처우가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요청도 강하게 있으셨고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제 비상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연구서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결정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 휴가비가 연 2회 각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이번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정에 조금 이제 비상임이시지만은 완전히 상임으로 가서 넘어갈 그런 입장은 아니고 참 어렵게 해서 이제 조금 비상임 단원에 대해서 처우를 좀 개선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합창단하고 고치대는요? 예, 맨 합창단 고치대 동일합니다. 동일한지.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관계공문 퇴실. 다음은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문 퇴실해 줬습니다. 다음은 환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성과 소관 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의원 질의해 없네요. 주십시오.
저 다른 게 아니고 예. 그 제가 그때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우리 의회에서도 뭐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상당히 불편한데 그 오늘 그 시장님이 예. 그 페이스북에 그 해명을 올리셨어요.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월성 수목 제거에 대한 그 부분은 문화재청이 주도로 한 사업이다. 네. 그래서 시에서는 뭐 크게 관여한 바가 없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엔 변명입니다. 그 변명을 하셨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재청에 그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있습니다. 그죠? 네. 왕년조선과에서 네. 저도 그 자료를 좀 제가 확보를 좀 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네. 수목 정비 사업이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의회는 보고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수목 정비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네. 네. 그러면 그거 벚꽃나무를 다 빌 겁니다. 이러면 그러지 마소. 이제 이래 돼야 되는데 수목 정비 사업이라고 하니 의회에서 지적을 할 수가 없고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런데 진짜 그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림상 상당히 참담해요. 그 실제로 우리 그 벚꽃철 되면 벚꽃 필 시절 되면 반월성에 거기에 주위에 벚꽃이 진짜 흐드러지게 펴가 있거든요. 네. 저는 저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버스 타고 그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 반월성에 그 벚꽃을 보고 오늘 땡땡이를 치나 마나 이 고민도 하고 네. 뭐 그랬었는데 그런 추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경주 시민들한테는. 근데 그런 부분이 싹 다 비우니까 그 아름드리 나무가 그 벚꽃은 또 수명이 그 오래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가. 네. 네. 어디 다른 데 옮겨 심어 놨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 스럽습니다. 그게 이 저뿐만 아니고 지금 경주 시민들 대다수의 분들이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걸 와 비노 이리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청에서 뭐 일방적으로 이래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진 않았을 거고 그저 복원하라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약간 틀리는 것이요. 예.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에서 어떤 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모든 거를 나무 한 그루 비내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예. 승인을 받아야 가져갈 수 승인을 있고요. 받아야죠. 예. 그 다음에 물론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 사적지가 많은 중에 월성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재현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사실상 그 수목 제거는 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차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차에 16년도에 한 800그루가 그때 1차적인 그 제거가 됐고요. 2차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또 810그루가 없어진 겁니다. 예. 없어졌는데 그거는 우리가 월성을 재현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설계도 해야 되고 하면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예. 자문을 받으면 문화재위원들이 이 기저부성의 그 공성의 어떤 그 기능을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기저부에 있는 외래종이나 밀식돼 있는 나무들은 없애라. 그거를 근데 이거를 한참에 다 없애면 어렵지 보니까 단계적으로 1차, 2차 해서 이거를 이래 하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어. 그거를 이루어진 겁니다. 승인을 네. 받는다는 거는 네, 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요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러면 설계를 그걸 할 때 자문을 받을 때 위원들이 이거를
그 제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그러면 성인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아니요. 근데 이제 그래 해서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이제 시행이 되니까. 예. 거기에 자, 따른 이야기. 위원회에서 네. 제가 이건 참 정서에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울성에 복원을 한다는 게 그러면 소나무도 그 위에는 소나무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건 네. 안 비는겨? 소나무요. 예. 아니요, 밑에 기저부 쪽에 기저부 쪽만 복원하고 네, 그 네. 위에는 복원 안 하는겨? 위에는 현재 발굴하고 있으니까. 그 문화재 위원분들도 참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울성을 복원을 한다면 완공을 복원을 한다면 네. 그때 당시에 그 소나무도 그때 있었을까요? 예? 그때 궁성이 있었을 누가 때는 압니까? 나무는 없었겠죠. 누가 압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요, 그거는 예, 없었다 합시다. 그러면 소나무도 비하지요. 예? 그런데 왜 소나무는 지금 남겨놓고 벚꽃만 비더라고. 저는 그게 그 복원이라는 걸 갖다가 그때 그 시절에 누가 그 살아봤음에 그 울성을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 찍어 왔는 게 있습니까? 그 몇백 년 전에 걸. 네. 이게 아주 그 탁상 행정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경주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예? 관광객들한테 정서에 맞는 행정이 그게 옳은 행정이죠. 예? 아무리 울성을 복원한다라는 게 큰 어떤 화두고 뭐 이유라고 하더라도 시절의 변천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는 게 그게 맞죠.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은 그 문화재위원들이 울성 복원이라는 그 부분으로 승인 요청을 하니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정서에 어두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얘기 어떻게 압니까? 제대로. 그러면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우리 환경조성과나 시의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재고 한번 해봐 주십시오. 라든가. 예? 그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건 맞습니다. 예산 집행하라고 예산 승인해놓고 이제 와갖고 그래서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월성의 그 습빙고 주변으로 그도 사실상 그 많이 있을 때 나무를 벤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나무를 뱄다고 해서 벤 사람이 연구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2년인가 있다가는 그걸 잘 빚다고 또 이렇게 하면 많이 여론이 그래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이 문화재 위원님들의 그 기준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월성의 복원을 위한 거라면 소나무도 다 비하죠. 그것도 추진을 한번 해보소마. 우리 욕 한번 태백이를 한번 얻어먹게.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환경과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디어로 뱉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월성 식생 및 수종 조사를 사실 사전에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810종에 대해서는 그 수목 제거를 해야 된다는 세 차례에 걸쳐 그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재개를 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은 전체가 25종이 한 2,692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810주를 뵀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벚꽃으로서 봄철에 우리 관광객들에게나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그 역할을 해서 많은 위안도 주고 나름대로 어떤 관광거리가 되어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에게 어떤 그런 투자를 해서 시행하는 특수한 어떤 그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수목이 특히 벚꽃나무가 제거가 됐는데 일부 뭐 시민들 중에서는 당연히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이 국책 사업이라는 특수성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현 집행부의 어떤 상황이나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공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을 위한 이 최앞전에 있습니다. 그죠? 시민들을 위한다는 거. 정책이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원치 않고 시민들이 그 방향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그 수목 정비 사업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연구 끝에 나왔는 사항이라고 하고 또 문화재 위원들이 공고 사항이고 하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 머릿속에 있는 추억 또는 다수의 시민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 빈는 걸 갖다 새로 심을 수도 없고 참 방법이 참 영원한데 제가 그때 이준호 그 과장님한테 들은 말씀은 울성해자가 또 복원되고 그 부분으로 그림이 좀 더 또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3월달, 4월달 벚꽃 필 시즌 돼갖고 그 부분에 그 시민들의 원성은 더 자자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저도 걱정이 되고요. 거기에는 우리 시의회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서 그하고 그때 수목 정비를 하지 말고 이거 수목 그 벚꽃 피는 것이 더 해서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게 좀 약간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를 어떻게 잘 충분히 설명을 좀 하시고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 벌어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여간에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재청에 보고했다는 그 자료 있죠? 그 저 자문했는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일체 전부 다 좀 주의소.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장복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울성 보건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를 우리 시가 합니까? 문화재청이 합니까? 저희들이 그 지금 그 사업 자체는 국고 보조로 사업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우리가 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데 네네. 문화재위원회 납부를 배라. 그거는 설계를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이 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 시행을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설계할 때도 다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자문이 강제사항입니까? 그거는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하면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문이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문이 강제사항입니까? 강제사항요? 예.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완을 시켜야 되니까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질문 있잖아요. 예? 문화재청에서 자문하는 게 강제 이행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으라고 하면 받아가 가져가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의견은 자문이 강제사항이라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전혀 없는 거죠. 없는 거는. 과장님.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문화재청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어떤 설계도 설계를 하는데 자문을 받아라. 네네. 그래서 그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자문을 받은 내용이 네네. 강제로 우리는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네네.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네요. 없는 것보다는 많이 폭이 좁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폭이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네네. 폭이 좁다라는 게 네네. 1%도 될 수 있고 뭐 하여튼 30%도 될 수 있는데 네네. 그 30%인지 1%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반영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그렇게 이제 시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네네.
국책 사업이라면은 네. 그 국가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죠. 아니요. 근데 현재 우리 해자에 앉아가 물을 넣고 이런 것도 사실상 처음에 할 때는 문화청에서 할 때는 약간 반대 의견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에서 그런 거는 충분하게 또 해서 하는 또 그런 뭐 우리 시가 편의적으로 이렇게 뭐 해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지금 이 뭐 보건 사업이든 아니면은 뭐 이 그 건물이든 이게 몇 군데가 있어요. 네네. 시민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박물관 수장고. 네네. 동의하시죠? 네네. 예. 그럼 그게 우리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한옥 건물에 춘혈을 기둥으로 바치는 건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네. 또 하나 도당터널 아시죠? 네네. 그 흉감 공사판 그 수로 형태로 공사를 했는데 우리 시가 뭐나 알았죠? 네. 국토관리청 잠깐만요. 국토관리청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반영 안 됐다. 그 우리 시는 뭐 하는 겁니까? 또 하나 있죠. 금장교, 인도교 최근에. 제가 듣기로 저도 보기에 이 세 개를 본다라면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의 편이 아니에요. 공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건물 시설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의원님 이게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면은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좁습니다. 좁았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수장고, 도당터널, 금장교, 인도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경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건물들이 시설들이 설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역할들은 계속 반복이 된다. 근데 그러니 오히려 뭐 국가문화재다. 국책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설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의견은 전혀 반영 안 된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된다라면은 그 시설물이 들어갈 개연성은 지속적으로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또 김태현 의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예전부터 16년도나 예전부터 수목 정비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저희들이나 시민들은 수목 정비라는 거를 그 아름드리 나무를 이 벌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수풀을 그 잡풀 같은 거를 제거를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 치력이라는 부분이 네. 이게 수목을 전체 제거를 하는 여기에 또 이제 보도 자료에도 보면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남쪽만 한다. 근데 우리가 남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남쪽 길 아시죠? 네네네. 근데 성곽을 경계를 해야 되고 자객의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대로 복원을 하겠다. 예를 들어 저희 집이 자생나무가 아름드리가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다면은 저희 집이 언덕에 있으면은 언덕 밑에 있는 나무들을 저는 절대 벌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월성이 제 집이라고 하면은. 근데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는 그 뭐 문화재가 한 400점 있는 중에 그 사적지마다 저희들도 선정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게 정비를 한다, 재현을 한다라고 이래 되어지면은 그 성격에 맞춰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현재 사적지 중에 하영태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포석정 같은 경우는 사적 1호입니다. 1호인데 실질적인 거기에 물이 떨어지는 쪽에는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가 올라와가 유구를 드러내는 쪽에도 현재 나무를 베고 하는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복원할 때 그럼 언덕 위에 또 그 성벽을 쌓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발굴 결과가 나와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굴 예정이고 지금 현재 발굴하는 부분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네. 발굴 예정에 있는 지역을 네. 미리 볼목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리고 그 7억 그 올해 본 예산인가요? 아니죠. 참 7억이 21년도 끝났으니까 네, 작년에 5억 예산이 1차적으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2억이 더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21년도 예산에 네. 전체 7억이라면은 네, 네. 뭐 동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그때가 결코 그 수목 정비라고 했을 때 이런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은 이게 쉽게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를 했을까요? 그때도 일단은 다 뭐 행정 절차적인 거는 다 어느 정도 하면서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볼목하는 이 819호에 대해서 네, 네. 보도자료에도 이유를 근거를 성과 경계를 해야 되고 자객이 거기에 은신을 할 것 같아서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그래서 근데 그때잖아요. 그게 사실상 그 작년에 제가 있으면서 그 우리 그 사업지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시민들을 하고도 그 국회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많이 돌아봤습니다. 많이 돌아보고 거기에서도 시민들한테 하고 그 오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몇 번이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빛 조명이 들어오겠지만은 네네. 근데 나무라는 부분이 그런 어떤 특성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어느 정도 절충안 또 나왔을 수 있었을 텐데 네네. 무조건 우리가 방금 저도 이제 시장님 페북을 확인을 했는데 네네. 뭐 동조하는 의원님 그 주위 시민들도 계시지만은 뭐 다 어떤 형태의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반대 의견은 많이 안 올라와 있는데 네. 그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반면에 이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지금 북쪽 편에 지금 월성 해자가 오늘 과장님. 네네. 답변은 거의 다 됐으니까 간략하게 네네. 예, 그렇게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또 중복 질문은 될 수 네. 생략을 좀 그 원래 4월달에 해자 북쪽 편에 그게 완공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쪽 편에도 자연 해자 쪽에 우리가 조명 시설을 다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 돼서 지금은 너무 많이 뵌 것도 있지만 또 겨울철이라 가지고 좀 황량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 하여간에 최대한 보완해서 연말 되면 다른 모습이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처음에 과장 됐을 때 네. 문화재청 위주로 문화재를 가는 것보다 우리 시민의 위주로 네네. 그 좀 부탁을 제가 드렸죠, 그죠? 네, 이제 네, 그런 이야기의 일종이니까 네네. 우리 시민 한쪽에 봤을 때 충분하게는 이해해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에 산수화를 가장 그 했던 채용대 화백은 그 옛날 그 남천 거기에 남쪽 그 그림이 진짜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거 위원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 2016년 같으면 우리가 그 수목 정비를 해라고 하지는 처음부터 출발은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이제 내용의 부분들도 이제 공유를 좀 하고 이제 시민들이 왜 그러려면 궁금증을 유발할 때는 다 알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대가 이해를 시킬 때는 또 이해가 되고 하는데 하여튼 진행했던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했다면은 완공했을 때도 그보다 더 아름답고 시민들이 그 아쉬움이 실망감, 안타까움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줬습니다. 다음은 관광 컨벤션 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컨벤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 스마트 관광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은 황리단길 일원에만 하는 겁니까?
예, 대릉원 지구 포함해서 황리단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에 네. 집중적으로 하도록 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도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었던데 이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정보통신과 사업 말씀하시죠? 네. 예, 그거는 이제 50개 황리단길에 있는 그런 사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황리단길하고 대릉원 전체 를 이제 스마트 디지털화하는 사업인데 연계는 같이 합니다. 네. 이 사업을 잘하셔서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회장님.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야영장을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가 거기서 설계가 올라온 걸 보면은 이 텐트의 간격에 대한 규정이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거는 관광 컨벤션과 소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3m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장 관리. 예. 예. 그러면은 야영장 관리 주무 부수면은 글램핑장의 텐트 간격이나 일반 야영지의 텐트의 간격이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규정이 이제 3m로 알고 있습니다. 3m요? 예. 그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현업에 물어보니까 자기네 뭐 본인들이 이제 그 야영장에 그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뭐 간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주하는 안감리다 보면은 잘 되는 캠핑장이 하나 있는데 간격이 없어 보여요. 이게 3m라 했습니까? 네. 그 근거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네. 있으면은 이 화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겨울철 야영에 이 간격이 없이 조밀하게 텐트를 치면은 업자 쪽에서는 많이 치려고 합니다. 그럼 화재가 났을 때 무방비 상태에 놓이거든요. 어디에 화재가 몇 번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규정이 있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 규정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잇따라면 그 근거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그 현장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영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광 컨벤션과에서 재밌는 걸 한 게 이렇게 하셨네요. 퍼스트 코로나 경주관광 빅세일 요거 좀 특이하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현재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현재 관광객이 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계속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주 관광지 중심으로 어떤 빅세일 차원이죠. 관광객 중심으로 통합 프리패스권이나 아니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증이 되면 관광 기념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현재 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가면 관광객들한테 주는 거다, 그죠? 네, 그렇죠. 그 관광 기념품을 기념품이나 통합 프리패스권을 이제 할인해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봤던겨.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거. 저는 경주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해외여행 몸값이 갈 데가 없으니까네. 제주도하고 경주 쪽으로 많이 왔다고 보는데. 예, 그 한리단길은 작년 10월에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했는데 전체 통계를 보면은 2019년에 한 1,300명 되는데 작년 말에는 한 720명이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줄었다고요?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뭐 불국사라든지 보문단 이전 유적지라든지 이쪽으로는 관광객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유료 관광지를 2개 이상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나름대로 어떤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튼 뭐 제가 이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가 좀 그 나중에 어떻든 그 효과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이 줄어들어서라고 전제를 까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어보면 불국사나 뭐 이런 쪽에는 관광객이 좀 줄어드는 거 피부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가봐도 뭐 그런 차원에서는 요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다. 요런 것 좀 많이 하소. 재밌게. 고맙습니다. 예, 재밌게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든 그 시의 행정이나 뭐든 그 즐거워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꼬입니다. 이것도 표현을 잘못했는가?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부기 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이코 관리 정무부서죠. 예. 원래 하이코 정설이 가장 큰 사업일 텐데 주요 사업이 빠졌어요. 큰 사업, 예? 하이코 정설이 예, 정축 말씀이죠. 예. 정축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일 텐데 예. 주요 사업에 빠져 있길래요. 아, 그거는 58쪽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 전시장 증축으로 돼 있고요. 추진 계획은 올 7월에 하이코 증축 공사를 착공하는 착공이 7월입니까?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 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오늘도 야구 대회가 많이 있네요. 몇 개 보입니다. 야구 대회. 예, 저번에 제가 그 야구장에 그 대기실 바닥 사진 보여드렸죠. 예. 공사 언제 하실 겁니까?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곧 언제입니까? 봄 되면은. 예, 지금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확인하셨어요? 확인했습니까? 사진하고 예. 뭐 다 전달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 지금 분이 가보셨대요? 가보셨대요? 그거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 최대한 빨리 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예, 가보시고 예. 그 외에 타 지역에서 온 선수들이 예. 그런 걸로 인해서 경주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십니다. 예, 김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 질의하겠습니다. 네. 축구 전지훈련 특화 시설 건립거리는데 이거 에어돔 건립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정기 작업 다 완료했습니다. 네. 거의 다 하고 저도 한 번씩 현장 가보는데 그 계약도 다 되어 있고 네. 지금 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올해 8월에 네. 준공이 됩니까? 네, 지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 에어돔 축구장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축구 전지훈련 메카 도시가 되고 스포츠 관광 도시가 되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72조 파크 골프장 조성의 사업 계획에 보면 북경주가 18홀 22년부터 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니까 2023년 6월에 북경주 파크 골프장 9홀 준공 그랬는데 18홀은 언제까지 된다는 뜻입니까? 그 현장 그 보면은 그 도로 부지라서 네. 그 이웃인데 요 먼저 구호를 먼저 하고 네. 그 또 부지 매입 관련돼가 또 문제 있어가지고 요 네. 다 확인합니다. 하고 요 계획은 이렇다는 뜻이죠? 추가로 말씀드린 2013년까지 2013년 6월까지 이제 그 9월을 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이라는 이런 부분이 조속히 정리를 해서 네. 2014년까지는 18월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고려 조치하겠습니다. 24년까지요? 24년까지요. 네. 그러면 이거 이용할 때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소식 듣고 기뻐하시던데 이동 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골프 치러 갈 때 뭐 버스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예, 그 성룡 개인별 주차장이 각자가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고려 네, 조치가 돼야 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주차장은 그 부근에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편의 시설도 물론 같이 네. 이제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앉아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고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이 아까의 뭐 좀 우리 업무 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은 좀 있었지만, 내가 국장님 내가 이거 한 번도 나는 우리 그 공무원들한테 뭐 선입견을 가지고 질책을 한다든가 이건 없는데, 우리가 업무 보고 할 때 제가 지원되고 지금까지 업무 보고 책자가 최고 얇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킬 때는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사업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업무 보고를 할 바에야 사실은 우리 그 예산 때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면으로 봤을 때 우리를 존중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한 면을 봤을 때 우리 시원들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각 사업소나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시원들에 대한 부분이 바로 시민들한테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질문은 많지만 책자에 안 나와가 질문 뭐 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고 좀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을 좀 실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단 뭐 업무 보고 자료가 아니더라도 여하튼 충실한 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때 뭐 참 저희가 질문을 하고 또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뭐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경로당 주위나 마을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큰 예산 안 들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좀 많이 좀 적용이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산 편성에 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꼭 그런 생활체육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문 퇴실해 줬습니다.